통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평범한 삶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손상되는 몸은 통증 신호를 보내 치료의 필요성을 알리죠. 일상생활을 할 때나 운동할 때 무릎을 접었다가 피는 동작에서 통증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술을 하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술이 치료의 끝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몸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술 후 통증은 척추 관절 수술마다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한양방 협진을 통한 전문 의료진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체는 홍, 종, 열통, 즉 빨갛게 되고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는 방법으로 상처가 난 조직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수술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와 지속 시기가 다르며 수술을 감안해서 재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살펴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방과 양방의 치료 효과를 접목한 한양방 통합 치료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오랜 통증 고민을 딛고 이제는 편안한 삶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한의사 박재홍 병원장과 함께 만성적인 통증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한양방 통합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부상을 안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마련입니다. 문제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에 따라 선수로서의 수명이 결정되죠. 연습 경기할 때 좌측 어깨랑 내 뒤쪽 앞쪽이 많이 아프고 이렇게 팔을 올릴 때나 뒤로 이렇게 할 때 많이 아프고 이제 연습 경기하는데 많이 방해되는 것 같았어요. 통증 완화랑 좀 덜 아프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를 찾았던 것 같아요. 태권도 선수인 최현식 씨는 연습 경기를 하던 중 어깨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 찾은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훈련에 좀 더 빨리 복귀하려면 다른 방법이 절실했습니다. 최현식 선수는 양쪽 어깨 통증으로 저희 병원 내원하 있는데 특히 그 왼쪽 어깨 통증으로 저희 병원 내원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한쪽 팔을 들기도 매우 힘들어했고 특히 이제 팔을 뒤쪽으로 넘겼을 때는 극심한 통증을 여기 어깨 전방부 쪽에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어깨 부위의 힘줄과 뼈가 부딪히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어깨 충돌 증후군과 어깨가 빠지면서 인대와 연골이 손상되는 방카르트 병변이었습니다. 방카르트 때문에 회전근개 쪽에 약간 손상이 있을 거라서 큰 근육들을 많이 당겼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 큰 근육들 긴장 풀어주는 거예요. 뭐 승모근이라든지 삼각근이라든지 뭐 광배라든지 이쪽으로 풀어주고. 정밀 검사와 이학적 검사를 거친 결과 추나 침구 같은 한방 치료와 도수 치료, 운동 치료 같은 양방 치료로도 충분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조직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깨 축이 틀어져 있어서 축을 맞춰주는 치료를 할 겁니다. 자, 앞으로 약간 기대 보시고 몸을. 그렇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주먹 꽉 쥐면서 홀드. 그렇죠. 오케이. 유지 10초. 하나, 둘, 셋. 경관절의 통증이 70에서 80% 정도 가까이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할 때는 거의 통증이 없고 심각하게 어깨에 큰 무리가 가는 동작만 하지 않으면 선수 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통합 치료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진행되는 훈련이 조금은 버겁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 무리 없이 훈련을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호전됐습니다. 덕분에 자신감도 많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지장도 있고 운동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입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깨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운동하는데 지장도 없고 코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방병원도 많이 다니고 있고 재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점점 컨디션이 좋아지는 만큼 나라를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성큼 다가서 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일단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하는 게 제 목표고요. 이제 다른 외국 선수들과
붙어서 신장 차이도 좀 있지만 그걸 많이 극복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운동은 건강한 몸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상황에 따라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필라테스를 즐겨하는 박선주 씨는 무릎 정렬 운동을 하던 중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나 운동할 때 무릎을 접었다가 피는 동작에서 통증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리 없이 해내던 동작이 통증이 발생한 후로는 고난도의 동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될 순 없었죠. 양쪽 무릎이 아파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운동 중에 특히 런지 동작을 하면서 통증이 발생했는데 왼쪽과 오른쪽 무릎 중에서 우측 무릎에 극심한 열감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이 있었는데 계단 보행도 힘들었고 쪼그려 가는 동작마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무릎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MRI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엑스레이와 CT에서는 볼 수 없는 연부 조직을 검사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 각도로 촬영이 가능해 병변 부위를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무릎의 후방 내측 연골이 퇴행하고 부분적으로 찢어진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하얗게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조금 시그널이 증가된 상태가 보여요. 이쪽이 아마 지금 염증이 있는 걸로 봐서는 평상시에 무릎을 쓰는 패턴이 약간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측 무릎의 경우 거의발인대에서 염증 소견을 확인하였고 좌측 무릎은 오래된 연골의 퇴행 손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굳이 수술을 안 하고 한방 보존적 치료와 양방 도수 치료를 병행하면 나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침뜸 부항 치료와 준하 치료 그리고 도수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특수한 의료기구로 근육의 겉면을 싸고 있는 근막의 유착을 정리해 근육의 배열을 정상화하고 통증을 잡아줍니다. 제가 이제 그 추나 치료 기법 중에 그라스톤이라고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병변 부위에 저온의 기화성 액체 물질을 분사하고 통증 감각 수용체 신경을 마취시켜 통증을 줄어들게 하는 신장 분사 치료도 진행해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죠. 처음과 비교했을 때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라테스 동작 중에서도 매우 어려운 캐딜락에서 시행하는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리포머에서 하는 런지도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줄었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서도 계단 보행이라든지 신발 신고 수영, 기타 러닝 같은 동작에서도 크게 통증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일상에서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 나가려 합니다. 생각보다 무릎이 계속 안 좋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한방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하니까 통증도 많이 줄고 제가 좋아하는 필라테스 운동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고 수술을 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수술을 안 하게 돼가지고 앞으로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재활도 하고 조심히 하려고 합니다. 고향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레슬링 선수였던 보부르 씨. 교환학생 신분으로 한국 생활을 하던 중 체형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없이 운동을 하는데 계속 어령이 빗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생각하는데 마침 친구가 네 어깨가 이상하다면서 사진을 찍어준 걸 봤어요. 보니까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만병원에 오게 되었어요. 평소 무거운 기구를 드는 운동을 위주로 체력을 단련해 왔는데요. 강한 자극이 가해지는 만큼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부상을 입거나 운동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잘못된 방법으로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체형이 틀어진 사례입니다. 처음 저희 병원 내원하였을 때는 왼쪽 어깨가 우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위로 올라간 상태로 통증은 없는데 틀어진 체형으로 저희 병원 내원한 사례입니다. 체형 불균형으로 인한 통증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조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죠. 요즘 운동할 때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도수 치료하면서 배웠던 거 운동하는 거 조금 많이 활용해서 잘 하고 있어요. 네. 왼쪽 어깨 힘이 네. 상당히 좀 괜찮아졌고
3개월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체형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요. 레이저 수평계를 이용해 체형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앞으로 어떤 치료를 보충하면 좋을지 결정할 수 있죠. 대흉근들이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고 뒤쪽에서는 광배근이 또 이렇게 팔을 안으로 감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운동 치료할 때 팔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견갑골 뒤로 이제 밀어주는 운동으로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는 줄로 신체가 받는 부하를 조절해 근력을 기르는 슬링 치료를 진행합니다. 신체 내부의 감각을 활성화해 근육과 관절의 안정성을 향상시키죠. 좌측 견갑골 주위의 어깨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근육군들이 우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치료는 슬링을 활용하여 이들 근육군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켜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줄의 움직임으로 몸의 균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돼 체형이 교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어깨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체형이 일치하지 않았고요. 왼쪽 어깨가 들려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5주 정도 한방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하고 나서는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의 균형이 잘 맞는 상태로 올바른 체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치료를 통해 체형을 바로잡고 올바른 운동법을 배운 보브르 씨는 이제 운동을 할 때마다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유지할 수 있겠죠? 받고 나서 어깨 높이가 비슷해졌고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운동을 할 때 양쪽 발이 힘이 같이 잘 들어가서 운동도 잘 되고요.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놀랐는데 치료 잘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3월에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권봉순 씨.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고 잘 치료를 위해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걷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좋아지고 있어요. 휠체어로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석회도 좀 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심하게 붓고 열감이 남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가 석회가 생기고 수술을 하지 않은 무릎에도 퇴행성 변화로 인한 통증이 있어 함께 치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달에 근처 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하시고 2주 정도 있다가 저희 병원 내원하신 환자분이십니다. 수술하고 오셨을 때는 왼쪽 무릎이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으셨고 특히 수술하신 쪽에 열감이라든지 부종이 너무 심해서 목발 보행도 매우 힘들어하셨고 휠체어로 겨우 이용하시는 상태셨습니다. 수술 후의 재활 치료는 수술만큼이나 통증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행성 속도를 좀 더 늦춰주기도 하죠. 수술한 다리가 아프고 붓고 열이 나니까 그쪽 발에다가 힘도 많이 실고 체중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무릎이 양쪽이 또 다 같이 좀 힘들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 그 퇴행되는 시기 무릎을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기까지는 써가면서 아껴가면서 쓰는 게 우리 치료 목표 같아요. 권봉수님. 내원 당시에는 다리가 딱딱하게 굳은 것처럼 뻣뻣했다면 한 양방 치료를 몇 달간 받은 지금은 상태가 한결 호전됐습니다. 이쪽 관절 가동 범위 체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요건 다 구부러지는데 요건 좀 힘들죠? 천천히 가볼게요. 석회가 쌓인 어깨에는 고에너지 충격파를 전달해 세포 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수술 이후 재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왼쪽 무릎의 경우 상당히 많이 부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로 침을 놓진 않았고 반대쪽 무릎, 오른쪽이라든지 오른쪽 발목, 무릎이라든지 고관절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조금 치료해 드렸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방법으로는 침 치료라든지 추나 치료, 그리고 양방에서는 도수 운동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병변 부위의 혈자리를 적절히 자극하면 근육 및 인대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치료로 회복 속도를 높여주죠. 통증 잡아드리고 이제 퇴행되는 속도 조금 늦춰드리고 조금 이제 쉽게 말해서 덜 아프게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침이랑 전침이랑 뜸치료 들어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권봉순 씨는 통증을 느끼기 전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밭을 돌보는 손이 거침없는데요. 다리 아프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 했는데 지금은 밭에 가서 고추도 따고 가지 같은 것도 따고 호박 같은 것도 따고 아로니아도 따고 오만 거 다 하고 때려는 이제 닭 모이도 주고 이랍니다. 그 일상생활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양계장 닭들의 끼니를 챙겨주는 일과도 무리 없이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아이 좋아졌지. 치료하기 전에는 이걸 못 했거든요. 치료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걸 살살하기 시작합니다. 한 양방 치료로 되찾은 소중한 일상. 이제는 좀 더 오래 지켜나가 보려고 합니다. 가전제품 렌털업에 종사하는 윤경호 씨는 평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취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좌측에 이제 팔을 이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서 처음에는 이제 회사 근처에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호전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인터넷을 찾다가 다른 병원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수술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부담도 되고 수술비도 부담스럽고 해서 이제 여기 병원에 오게 되었고요. 팔을 조금만 돌리거나 구부려도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일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혼자서 옷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운전을 할 때도 이어졌죠. 보통 보면은 양쪽으로 하는데 이제 뭐 기어 바꿀 때는 한쪽으로 하잖아요. 아니면 후진할 때는 처음에는 이게 회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쪽 손으로 하고 그게 엄청 불편했죠. 어깨관절의 기능과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인 회전근개와 어깨관절 주변의 날개뼈를 둘러싼 연골 조직인 관절 와순이 파열되면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술병원에서는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말씀하셨지만 MRI상 완벽한 파열이 아니셨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방 보존적 치료인 침, 뜸, 부항 치료, 그리고 추나 치료, 그 다음에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양방 도수 치료 중에 하나인 운동 치료를 통해서 저희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쭉 진행하였습니다. 통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만성적인 통증이었던 요통은 한방 다이어트와 식이 조절을 겸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좀 더 줄여줬습니다. 4번이랑 5번 저희 그 MRI상 봤을 때 좌측으로 약간 그 디스크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그 MRI상 그 거리 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위치와 깊이에 맞춰가지고 약침을 조금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특성상 척추와 관절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걸 피할 순 없지만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운동을 생활화하면 수술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관절 손상을 통해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었던 환자분이고요. 통증 때문에 생겼던 근육에 이완을 시켜드리고 약해져 있던 근육들을 강화시켜드림으로써 관절 가동 범위 현저한 증가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이쪽 팔 한번 들어볼게요. 꾸준한 치료 덕분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던 팔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경호 씨의 경우 지금 상태는 처음과 비교했을 때 팔을 90도 이상 수평 회전시켜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으시고 마찬가지로 무거운 물건인 화분이라든지 정수기 통을 어깨로 들어도 큰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신 상태십니다. 늘 함께 해야 했던 극심한 통증은 이제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인상을 쓸 일도 사라지고 맡은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죠. 하루하루를 의욕 넘치게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는 팔각도가 이것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올리면 통증 오고 운전할 때 이제 노선각도 하면은 통증이 와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사할 때도 지장 없고 뭐 옆을 할 때 지장 없고 뒤로 뭐 수건 뺄 때도 전혀 지장 없고요. 뭐 운전할 때도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격 선수인 이혜주 씨는 한쪽 팔을 들고 중심을 잡는 자세로 인해 몸에 늘 긴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통증으로 표출되기도 했죠. 평소처럼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사격 자세를 잡을 때마다 어깨 앞쪽이랑 뒤쪽에 들기 힘들 정도로 아픔을 느꼈고 팔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오게 됐어요. 선수 생활을 계속해야 해서 걱정이 많이 돼요. 한쪽 팔로 총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다 보니 운동선수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어깨 충돌 증후군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절실했는데요. 다행히 한양방 통합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격 연습은 무조건 이제 오른쪽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사격 연습을 할 때 팔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을 극심하게 호소하여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당시에는 이미 팔을 수평 외전시켜서 90도로 들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각종 스포츠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상을 일컫는 스포츠 손상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종류가 다양해지고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죠. 전만을 낮춰주면서 고관절 운동을 시키고 다른 관절들이 허리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이제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그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바늘이 지금 40을 가리키고 있고 40에서 더 이상 이제 떨어지거나 심하게 올라가지 않게 딱 유지하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들어볼게요. 그렇죠. 어깨 관절은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쉽게 손상됩니다. 자세와 연관이 깊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도수 치료로 긴장을 풀어주고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어깨가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살짝 잡아놓고 운동하듯이 동작해볼게요. 어깨 살짝 잡고 팔꿈치 살짝 들어보세요. 들고 유지하고 팔꿈치 끝까지 뻗어서 네,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통증 자체가 오래되어서 어깨 주변 근육의 연부 조직들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였고 어깨 관절도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깨 주변의 연부 조직을 먼저 이완을 실시하였고 불안정한 어깨 관절을 중심화시키는 안정성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성을 더 증가시키기 위하여 견갑대와 체관의 안정성 운동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치료를 이어갈수록 이혜주 씨는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통증 걱정 없이 자신감 있게 방아쇠를 당길 날이 머지 않았네요. 치료를 받고 많이 나아졌고 아직 치료 중이긴 한데 통증 없이 쓸 수 있는 사격 발수가 2배 정도 증가한 것 같고 팔이 빠질 것 같은 느낌도 많이 없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치료받고 재활할 거예요. 운동선수의 경우 한쪽 관절만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배드민턴 선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프 선수의 경우 한쪽 어깨만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을 막기 위해서 내지는 이러한 과다 사용 때문에 다른 쪽 관절이 보상을 합니다.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형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약해진 근육과 강화되어 있는 근육을 살며시 이제 풀어주는 운동치료와 도수치료 그리고 한방치료를 병행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한 곳에만 문제가 생겨도 다른 부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병원을 찾아 통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수술병원 정하는 것 못지않게 수술 이후 재활병원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입원해서 자신의 수술 상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지, 한방 재활과 전문의가 있는지, 입원한 환자들이 주로 어떤 환자인지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수술 전 치료의 경우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침이나 추나 도수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로 끌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수술병원에 바로 의뢰해야 하는지를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주사치료나 시술을 많이 받고 오신 분들은 외래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관절 통증으로 내원을 하면 체형 분석을 통해 왜 아픈지 설명하고 진단해 줄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